요즘 예전 같지 않아서 속으로만 걱정하고 계신 남성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존심도 흔들리고 자신감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아서 더 말하기 어려워지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을 하시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 신경과 호르몬, 그리고 마음 상태까지 모두 비춰주는 일종의 건강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에만 의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집에서 천천히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과 몸 관리,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극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대신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는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불편하고 민망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나 자신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밤 바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메인 파트 1. 나만 그런가요?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남성 건강의 진실. 중년이 지나고 나서 예전만큼 반응이 빠르지 않고 강도도 약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50살을 넘긴 남성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분들이 크고 작게 밝기 변화나 자신감 저하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곧바로 남성으로서의 실패라고만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곤 하지요. 사실 밝기는 단순히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신호가 내려오고 심장이 피를 보내고 혈관이 넓어지고 신경이 그 신호를 전달하는 온몸의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피로, 부부 관계에서의 긴장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치면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남성 호르몬은 서서히 줄어들고 평소에 드시던 약들의 영향도 더해지지요. 그래서 예전과 달라진 몸의 반응은 내 의지 부족이나 남성성의 문제라기보다 그동안 쌓여온 혈관과 호르몬, 신경과 마음 상태가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가슴 통증처럼 크게 느껴지기 전에 미리 켜지는 작은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신다면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심장을 거쳐 혈관을 통해 음경까지 이어지는 혈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결국 끝부분인 발기 기능에서 이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곧 혈관의 경고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부끄러움만으로 덮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건강을 점검할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결국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호님, 68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은퇴하신 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늘 큰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본인도 그냥 나이 들면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발기가 잘 유지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중간에 자꾸 흐지부지 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 비뇨의학과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면서도 이런 걸로 와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검사를 조금 더 자세히 진행해 보니 처음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는 자세히 보지 못했던 혈압과 혈당 문제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의사와 상의하면서 약을 조정하고 저녁 늦은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 저녁 동네를 도는 빠른 걷기를 시작하시면서 몇 달 뒤에는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발기 기능도 완전히 예전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되니 조급함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이처럼 발기 문제는 나 혼자 창피한 일이 아니라 내 혈관과 심장, 전신 건강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런가요? 라는 부끄러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지금 내 몸에서는 어디에서 신호가 막히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서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이상 신호가 켜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파트 2. 약에만 의존하면 생기는 문제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밝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약입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혀주어 그날의 반응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어디까지나 증상을 잠시 완화시키는 역할일 뿐, 내 몸속 혈관과 심장, 호르몬의 근본 상태를 바꾸는 약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과 여러 약을 함께 드시고 있는 분들은 같은 약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약은 두통이나 안면 홍조, 어지러움,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드시고 있는 심장약이나 혈압약과 상충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내 몸 상태를 모른 채 스스로 판단해 드시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화면에는 한쪽에는 약 한 알만 크게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약에 더해 생활 습관과 마음 관리, 부부 관계가 함께 그려진 그림을 나란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약만 의지하는 것과 약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함께 보는 것의 차이를 한눈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성호님, 72살,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지내시는 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김성호님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특별한 날에만 인터넷으로 구입한 약을 드시곤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럭저럭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약을 드신 뒤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과 혈압 상태를 고려하면 독단적으로 그 용량을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후에 비뇨의학과와 심장내과를 함께 진료보시면서 약의 종류와 용량을 조정하고 복용 타이밍을 다시 잡았습니다. 동시에 늦은 밤 야식을 줄이고 저녁마다 가볍게 걷는 시간을 늘리고 술자리를 줄이는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약의 효과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고, 무엇보다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의 분위기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은 전문가와 상의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을 때 비로소 안전한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몇 달 이상 발기 문제가 계속 이어지거나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있었던 아침 발기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리고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스스로 약을 더 찾아 먹기보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화면에는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상황들을 빨간색 경고 아이콘과 함께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는 조금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에서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메인 파트 3. 자율신경과 스트레스, 마음이 풀려야 몸도 반응합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은 먼저 몸 자체에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늘 마음과 신경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신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장하고 불안할 때,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울 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떠다니지만 몸 안에서는 교감신경이라는 가속 페달이 세게 밟히면서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은 가빠지고 근육은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기가 어려워서 아무리 마음으로는 잘해보고 싶어도 몸이 오히려 얼어붙은 것처럼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편안하게 쉴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은 부드러운 브레이크처럼 몸과 혈관을 느긋하게 풀어주지요. 화면에는 교감신경을 가속 페달, 부교감신경을 브레이크로 표현한 간단한 그림을 함께 보여드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약이나 혈관뿐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긴장해 있는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된 실패를 떠올리며 또 안 되면 어쩌지,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 몸은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내 몸을 이해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마음을 살짝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잠깐 영상 아래를 내려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미리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이정호님,
74살, 은퇴 후 아내와 둘이 지내는 분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정호님은 몇 차례 시도할 때마다 중간에 반응이 끊기면서 크게 위축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시도 자체를 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에 땀이 나면서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진료실에서 자율신경 이야기를 들은 뒤 이정호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은 내 몸을 고치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들어보는 시간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지금은 몸이 조금 천천히 반응하고 있을 뿐이고 함께 천천히 연습해 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둘 사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꼭 완벽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자 몸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코와 배가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모습을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숨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이나 코로 길게 내쉬는 과정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어깨가 딱딱하게 올라가 계시지 않나요? 어깨를 한번 툭 다 내려놓고 다음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메인 파트 4. 하체 혈류를 살리는 생활 습관, 걷기, 근력, 체중 관리, 발기력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약이나 호르몬만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혈관, 그 중에서도 하체 혈관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도 아주 가는 가지에 속해서 심장과 다리 쪽 혈류가 좋아야 끝부분까지 충분한 피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기 고민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께 먼저 하체를 살리는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자고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고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와 골반 주변 혈관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올라가 보시고 집안에서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마치 굳어있던 수도관에 물을 자주 흘려보내는 것과 같아서 혈관 안쪽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상체에만 힘을 주는 운동보다 하체 중심으로 움직여주면 자연히 골반 쪽으로 가는 혈류도 활발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발기력에도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울 수 있지만 며칠씩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몸이 어느 순간 그 리듬에 익숙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화면에는 일주일 동안 어느 날은 걷기, 어느 날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의자 일어나기 동작을 배치해둔 간단한 루틴표를 함께 보여드리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 전체의 혈관을 움직이는 기초공사가 되어야 그 위에 다른 관리법들이 더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체중과 특히 배둘레입니다.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심장까지 가는 혈관과 골반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함께 부담을 받게 되고 결국 발기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는 혈관 안쪽 벽을 상하게 만들어 피가 통과하는 길을 점점 더 좁게 만들기 때문에 발기 문제를 겪는 분들께는 무엇보다 먼저 끊는 것이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인천에 사는 정민수님, 69살, 예전에는 택시 운전을 하시며 거의 앉아서만 지내셨던 분도 처음에는 운동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자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천천히 걷고 집에 돌아와서는 의자에서 12번씩 3차례 일어섰다 앉는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동시에 늦은 밤 과자를 줄이고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 정도만 덜 먹는 습관을 들이면서 체중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정민수님은 몇 달이 지나서야 어느 날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아침 발기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몸 전체의 혈관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면에는 복부 비만이 심해질수록 혈관 안쪽이 어떻게 눌리고 좁아지는지 단순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왜 체중과 운동이 발기력과 연결되는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이나 보조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걷기와 하체 근력, 체중과 담배 관리가 결국 하체 혈류를 살리는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여기까지는 몸 전체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자극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파트 5. 발바닥 아랫배 정수리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자극법 황금 3분 루틴의 완화 버전. 지금까지는 주로 혈관과 운동, 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의 용천혈, 배꼽 아래 아랫배의 기해혈, 그리고 정수리의 백회라는 자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위치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용천혈은 발바닥을 살짝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 근처, 기해혈은 배꼽에서 서너 손가락 아래쯤, 백회는 양 귀끝과 코 가운데를 이었을 때 만나는 정수리 중심 부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자극한다고 해서 발기 문제를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는 온몸의 혈류를 부드럽게 돕고 긴장된 신경을 조금씩 풀어주는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작은 의식처럼 활용하면 스스로를 다독이고 내 몸의 상태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발바닥과 아랫배, 정수리 부위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해 드리면 복잡한 용어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손바닥으로 배꼽 아래 기해혈 주변을 둥글게 천천히 문지르면서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한 분 정도 이어갑니다. 배 속이 살짝 따뜻해지면서 숨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리의 백회 주변을 손끝으로 톡톡 아주 부드럽게 두드리며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 가볍게 자극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의 용천혈 주변을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세게 누르지 말고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양쪽을 번갈아 가며 1분 남짓 눌러주면서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현수님, 71살,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분은 저녁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예전보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자극이든 통증이 심해지거나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하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한 뒤에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루틴은 어디까지나 혈류와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방법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마음과 관계는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부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메인 파트 6. 부부가 함께 만드는 회복. 아내와의 소통과 관계 회복.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많은 남성분들은 제일 먼저 스스로를 탓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의 시선을 걱정합니다. 몇 번의 실패가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도 자체가 두려워지고 침실에서의 침묵이 일상 대화의 거리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발기 문제를 사랑의 실패나 자존심의 문제로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문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나도 많이 신경이 쓰여.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서 미안해. 이런 말은 결과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불안을 함께 나누자는 초대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의 방어심 대신 이해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나 하는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실패를 숨기려 할수록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지지만 지금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공유하면 그 벽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중년 부부가 나란히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이나 소파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박종수님, 73살, 아내 이선영 여사, 69살 부부는 몇 해 전부터 서서히 서로에게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박종수님은 몇 번의 실패 이후 스스로 크게 위축되어 시도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이선영 여사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걸까 하는 서운함을 마음속에 쌓아두고만 있었지요. 어느 날 우연히 시니어 건강 강의를 함께 들은 뒤 두 사람은 침실에서의 성취를 목표로 삼는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함께 걸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서로 도와주는 스킨십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오늘도 함께 걸었고 함께 웃었다는 만족감이 더 커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종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와 다시 마음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더 고맙다고 이야기하셨고, 이선영 여사도 이제는 결과보다 당신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걷고 손을 잡고 솔직한 속마음을 나누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몸의 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면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 대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문구를 크게 띄워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발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겪는 흔한 고민이지만 결코 누구 한 사람의 실패나 잘못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신호를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리기보다 혈관과 심장, 생활습관과 자율신경, 그리고 부부관계까지 함께 돌아보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약은 때로 도움이 되는 도구이지만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걷기와 하체 근력 운동, 체중 관리, 호흡과 이완, 부부가 함께하는 대화 같은 생활 속 실천들이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발바닥과 아랫배, 정수리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루틴과 작은 습관들은 기적의 비법이 아니라 긴장된 몸과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풀어주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앞으로의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여러 번의 실패로 마음이 작아지셨더라도 오늘 들으신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 천천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남편과 아버지, 형제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과 지인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앞으로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